오늘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 회사 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성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ATM기? 외제차?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효성은 세계적인 스판, 나이론 강자입니다. 네, 옷 만드는 그 스판 맞습니다. 효성그룹은 대표적으로 5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섬유 무역 사업을 하고 있는 효성 TNC, 중공업,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효성 중공업, 산업자재 사업을 하는 효성 첨단소재,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효성 케미칼, 그리고 정보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효성 TNS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벤츠를 수입하는 더 클래스 효성과 토요타를 수입하는 효성 토요타도 있고요. 이런 외제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효성 캐피탈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력 사업들은 보통 B2B인 경우가 많아 기타 사업들이 더 잘 알려진 효성,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성의 가장 주력 사업은 섬유 사업입니다. 효성 TNC는 의류용 섬유를 제작하는데요. 스판덱스, 나이론, 폴리에스터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 즉 스판은 화학 섬유 업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자랑하는데요. 효성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거 아시나요? 나이론이나 폴리에스터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 똑똑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에어로쿨, 폴리에스터 극세사, 폴리에스터 신축 섬유, 크레오라 등이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이슈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자재 사업은 효성 첨단 소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류용 섬유를 제외한 기타 섬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효성은 특히 자동차 관련 제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어 자동차 수요 변화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안전벨트용 원사, 그리고 에어백용 원단과 자동차용 카페트가 있습니다. 화학 사업은 효성 케미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에스터 섬유의 주 원료이자 타이어 코드, 페트병의 원료인 카르페탈산, 파이프를 만드는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 고부가가치 소재인 폴리캡톤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해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중공업 건설 분야는 효성 중공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송배전 설비, 시스템 엔지니어링,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벤츠, 토요타, 마세라티 등 외제차를 수입해오는 사업과 이러한 차량들을 리스나 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성 캐피탈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효성그룹의 수화시입니다. 효성그룹은 세계 제1의 스판 브랜드인 크레오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초 독자 기술로 섬유 스판덱스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판덱스는 글로벌 메이저 란제리 의류 브랜드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점은 애매한 기업 정체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그룹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부별로 실적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기업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데요. 2017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제대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지하고 2018년 지주사 및 4개 사업회사를 분할하여 실적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은 효성의 기회의 땅이 될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효성은 일찌감치 베트남 진출을 통해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 관련 아시아 매출의 82%가 베트남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효성 TNS는 베트남 정부의 IT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성도 해외 업체의 성장으로 인해 그 시장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 업체의 범람으로 스판덱스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효성은 고품질 개발로 위기를 극복했고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또다시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효성그룹, 이번에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효성그룹 기업 분석이었습니다.